그 자네 이동 선생님이 신혁 선생 일주기 때 쓰였던 논문이죠. 네. 현대서의 진로와 쇠기 신영복에서 이걸 바탕으로 얘기를 좀 진행해 볼까 합니다. 사실 그 이동 선생님은 그 한국 현대 서예에 대해서 이 논문에서 말씀하시길 이제 위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오직 조형 일변도로 흐르고 있다. 서는 문자를 대상으로 하고 문자는 조형과 내용의 한 몸인데 내용은 지금 완전히 그 뒷전에 있다. 특히 한자서 그뭐 반론할 수 있어요. 이태백이 시를 한자로 적은 그 내용 아니냐 하지만은 그 내용은 결국 지금 당대 작가가 살고 있는 시대 사회를 담아낸 문장. 저는 그 시라고 합니다. 시심이란 우리 시인이 되라는 뜻이 아니라 내 생활, 내 시대 사회를 문장으로 적어내고 그러한 감정이 조형으로 그 표출될 때 그게 제대로 된 서다. 서의 그 완전체 서다. 그런 측면에서 현대서는 지금 그 위기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위기가 왔다는 것은 그러면 위기가 아닌 네. 무슨 전성기가 있었거나 네. 무슨 어떤 좋은 상황이 있었나요? 한국 서예에? 결국 따지고 보면은 20세기라고 하는 것이 서의 위기 시대죠. 서는 미술도 그러니까 아니다. 위기가 오려면 예술도 전성기가 있어야 아니다고. 되는데 그래서 조선시대가 전성. 결국 조선시대가 역사 전통 현대 근대에 와서는 아예 네. 서예의 무엇인가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론은. 20세기 서도 선대 조형 중심의 서다. 아니, 그러니까 조형 중심으로 가서 예. 조형성으로 뭘 제대로 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 예를 들어서 일제 예. 강점기가 이제 시작되면서 그 이전까지 그 서예로서 글씨로서 공문서가 만들어지고 일상생활에 쓰이던 그런 것이 끝나가서 경필이 나타나고 붓으로서 일상생활이 사라지고 붓이라고 하는 것이 예술가들 일부의 사람들의 어떤 그런 것으로 그 정착되기 시작하는 과정이 그 현대사회 근대사회에 어떻게 말하자면 출발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전통서예가 만들어 놨던 판본체, 궁체 이런 세계 이외에 다른 무엇인가를 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있어야 무슨 위기가 오든가 말 텐데 제가 볼 때 새로운 것을 한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셨고 그게 없죠. 예. 제가 그래서 볼 때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직업서가로서 그래서 아까 유홍준 교수님이 프로라고 한 것은 세기체 이해에 있어서 오해 소지도 있다. 우리가 직업서예가 프로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20세기 서예가 공모전을 통해서 서숙을 통해서 예. 그 조선미술 전람회 국전 그리고 무수한 이 사속을 통해서 해온 그게 프로죠. 뭐 글씨를 써서 밥도 먹고 사는 게 프로니까 예술도 하고 그죠. 근데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20세기 독자적인 어떤 그 조형으로 20세기 서를 얘기할 수 있느냐 하면 명확하게 네, 물론 이제 없어지죠. 몇몇 분들이 예. 전통 판본체라든가 네. 궁체를 조금 발전시키고 약간의 변형을 시켜서 무슨 뭐 손재영, 서희환 뭐 그 후에 이제 그 전에 그 김충현, 김웅현, 뭐 이미경 뭐 이런 분들이 다양한 서예를 쓰게 했는데 그 전통 서예의 어떤 조형성과 틀로서부터 아주 정말 독특하고 새로운 서체가 만들어졌거나 하지 않았거든요. 한글 분야를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주로 이제 한글을 말하는 거죠. 한자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렇죠. 말할 것도 그래서 말할 것도 한자도 없고.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조형 중심으로 극단적으로 흐른 게 이제 아예 서체 자체를 현대서예를 해서 서체를 아예 거의 분해해서 이제 했는데. 서구 추상을 역으로 이제 받아들이는데 사실 그 서예 완전체 안에는 서구 추상의 그런 추상 미술에까지도 다 본래부터 담겨 있거든. 그게 회계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회계 문제죠. 네, 그래서 저는 다른 게 아니라 결국 전통 시대에 결국 주사체가 그 전형이면 그러니까 역사 전통서를 종결짓고 현대 서뿐만 아니라 현대 미술의 문을 연 게 주사체입니다, 사실은. 그 이후에 지금까지 그 어떤 이제 진전도 없었다. 오히려 서구 미술이 들어오면서 계속 그 어떤 좋은 의미로 모색 과정 또 아니면은 그냥 방향을 상실했던 그런 시대다. 그런데 쇠기샘 같은 분이 새로 나타나면서 어떤 또 다른
예. 어떤 국면이 전개된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세기체는 조형으로 바로 들어오지만, 조형으로 결국 그 보지만 그 조형 이면의 내용, 그 내용 이전에 예, 그 사람의 시대 사회의 그 어떤 메시지가 정확하게 맞아요. 그 시대 사회 과제가 그쪽이 담겨 있다. 그러니까 세기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통일 문제, 또 지금 우리가 뭐 기후 변화 이 문제, 그러니까 자본의 폭주. 자본의 문제,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이 한반도가 안고 있는 그렇죠. 문제, 그리고 지구가 안고 있는 이 문제까지도 모든 것이 세기체에 다 녹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기존에 우리 서가들이 해오던 그 하고는 다르다. 그러니까 주류 서가들은 조형 중심으로 왔다면은 세기는 완전체설을 가지고 이렇게 저는 뭐 감히 발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발명을 해냈다. 선생님, 누구야? 우리 저기 유홍준 선생님이 아까 프로라고 한 게 저는 어떻게 받았냐면 신용복 선수도 주류다. 신용복이야말로 주류다 이 얘기를 그렇게 이제 하셨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이동국 선생님은 이제 그 비주류인 신용복의 서체가 주류의 궤적에서 벗어난 특징이 오히려 프로다운 경쟁력을 얻게 됐다 해가지고 이제 논문에서 몇 가지를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신명복은 변방인데 그 변방이 중심이 지금 중심으로 옮기고 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몇 가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는 신용복의 모든 작품이 그렇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이 작품 손잡고 더불어. 예컨대 이 작품을 보면 뭐 일단 우리 눈에 들어오는 대로 보면은 자 손잡고 더불어. 사실 잘 보면 다 말 그대로 손잡고 관계잖아요. 관계 철학이 신용복 예술의 뭐 사상의 뭐 핵이잖아요. 근데 조형 역시도 다 글자 그러니까 음소, 음절, 단어, 문장이 다 손을 잡고 있다. 다 연결돼 있다. 손 잡고 더불어. 더더욱 비읍 같은 경우는 잡자와 불자가 공유하고 있죠. 같이 이렇게 꽉 그 연대해 있는 사실 이게 우리가 읽기는 쉽지만은 이렇게까지 조형을 만들어낸 작가는 없다. 근데 이 조형은 억지로 만들 수가 없는 거야. 이 손잡고 더불어라고 하는 우리 시대의 과제가 작가를 통해서 처절하게 고민이 안 되면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신용복 시서화라고 하는 것은, 신용복 서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러니까 학문이나 어떤 뭐 철학의 어떤 뭐 역이 아니라 결국 신용복의 철학이나 사상이나 또 이런 행동 이런 것들이 이 서로 완성되는 지점이다. 그러니까 절대로 신용복이 이 글씨가 없으면 신용복 역시 따지고 보면 조선시대로 치면 아주 양반 중에 양반이고 계급으로 치자면은 뭐 더 할 수 없는 근데 그런 걸 다 내려놓고 하나가 되는 그런 철학들이 여기 다 있다. 그리고 통일 분단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도 여기 다 있다. 그러면 지구촌의 문제도 여기에 다 녹아나 있는. 그래서 저는 중요하다. 그래서 주류가 못한 어떤 그 혁신성. 그러니까 주류는 공모전에서 상을 따고 예술가로서 우리가 생존보다 더한 법칙은 없지만 그렇게 살아가고 그것으로 이제 해왔지만 우리 시대 사회에 내가 살고 있는 이 문제하고는 사실 담을 쌓았죠. 거리가 있죠. 문화판 전체를 보자면 서예가 우리 한국 문화판에서 주류가 된 적이 별로 없잖아요. 없죠. 네, 별로 없어요. 옛날에 그 누구야? 서화 골동이잖아요. 서가 늘 그 전통시대는 이 어둠이었는데 서가 완전히 지금은 존재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그러니까 붓도 없어졌지만 현실에 대한 고민 자체가 전혀 없어진 거지. 그 형식에 있어서. 다만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 매체의 특성이 바뀐 거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죠. 붓이라는 도구에서 우선 도구 자체가 바뀌었고, 그리고 이제 그 문화 예술의 활동 가운데
그 중심이 되는 미술이라든가 뭐 음악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흐름 자체도 거대가 바뀌면서 그 붓글씨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문화의 중심에서 일단 바깥으로 밀려났죠. 근데 이제 일상 보통 사람들의 삶 속에서 취미 생활로 이렇게 이제 많이 퍼져나간 측면이 있거든요. 이제 그것이 지금 얘기하시던 이제 공모전 중심에 지금 제가 이제 사람들한테 이걸 올려놓고서 그 질문을 좀 쓰라고 했더니 이제 공모전 출신이 어떤 중심이 되는 이제 주류가 되는 그런 흐름과 그 바깥에 있으면 뭐 비주류라든가 뭐 제야 서야라든가 이런 그렇죠, 식의 그렇죠. 표현을 해서 그 사람들이 자기들 세계를 형성하려고 하는 이런 게 이제 그 있어왔던 그런 시기가 있었잖아요. 이제 네, 뭐 네, 지금 네. 비슷하긴 한데 근데 이제 그런 점에서 신현복 선생님의 글씨가 왜 이렇게 대중들에게 강력한 힘으로 다가가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신현복 글씨를 배운단 말이죠. 근데 뭐 전통서예를 하셨던 뭐 우리 한글 서예 김충현 선생님이나 김은 선생님이나 그런 글씨들 서예와 이런 글씨들 지금 따라 쓰는 사람이 거의 드물거든요. 물론 이제 전통서 하시는 분들은 계속 그걸 쓰시죠. 이렇게 쓰시고 궁체하면 뭐 임기영 선생님 그 계속 쓰시고 지금도 따로 모임도 하시고 전시도 하시고 하시는데 보통의 사람들이 새로운 글씨를 쓰고 싶어 하는데 왜 이렇게 신용복 글씨에 어떻게 보면 가슴을 열고 다가가서 배우고 싶어 하는 게 자꾸 생기는가에 대한 그 이유가 뭘까를 비밀이 신용복 글씨의 좋은 질문이에요. 저는 내 고민이나 신용복 고민이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렇게 그 지금 키보드 치는 시대인데 예. 역으로 신용복은 사실은 완전히 그 반대로 간 사람이잖아요. 누구든지 다 키보드 치지만은 신용복은 다 내다버린 그 붓을 다시 주워서 써낸 거죠. 좀 그 지점에서 저는 맞아요. 그건 그 참- 매우 중요한 그 시사점을 준다. 그래서 신영복 쌤이 그 공자, 막스, 노자 이렇게 그 인생 궤적을 그 사상의 어떤 편력이라 할까요? 예, 보면은 예. 그렇게 왔는데 결국 마지막 그 노자 이거 반자 도지동, 약자 도지용. 그러니까 결국 극단으로 가면 다시 돌아가는 그럼 그 길은 사실 아무도 안 갈라 하는데 신영복은 네. 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른 거 아니라 단절이 됐다고 하는 20세기 이 서가 신영복을 통해서 바로 전통하고 연결되고 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연결이 아니라 그냥 도약하는 이런 거. 예. 그래서 그 아유, 주사체다, 쇠기체다하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그냥 맛비교 차원이 아니라 이게 끊어졌다고 우리 생각했지만은 도약해서 연결되고 있다고 하는 이런 지점에서 중요하다. 그 주사체와 쇠기체를 맛비교 물론 당연히 좀 나중에 이따가, 이제 예, 하게 해야 되겠고 앞으로 우리가 그렇습니다. 과제이긴 하겠지만은 그런 그 서라고 하는 그 어떤 예술, 서라고 하는 언어의 그 본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시대 사회가 바뀌는 걸 그 다 담아내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말씀하신 중요하다. 거 들으면서 제가 예, 예. 떠올린 게 그 선생님도 논문에 쓰셨지만은 신홍 선생님 그런 말씀하셨다. 난 몰랐는데요. 4.19 때 그때 이후에 이제 붓글씨를 다시 쓰시면서 붓글씨가 민족적 패배 의식과 좌절감을 극복하는 작은 계기로 나의 삶의 속에 복원되게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그런 연관성 그것이 그런 마음 아까 말씀하신 그런 네, 마음들이 통한 것이 바로 이런 조형으로 나타나니까 일반 대중들도 보면서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본인의 그런 마음과 통하는 걸 느끼고 배우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 느낌은 들어봤습니다. 아니 그 정말 중요한 것이 지금 우리가 서예 가들은 이제 예술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파인아트 차원에서 현실은 우리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한다고 치는 그걸로만 생각을 하고 오직 예술 하면서 현실하고 멀어져 버렸는데 서라고 하는 존재는 문자를 대상하기 때문에 문자는 일상에서 사라지면 의미가 없죠. 그건 죽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신용복의 경우는 일상에서 굳건하게 뿌리를 내리고 맞아요. 있으면서 그거를 궁극적인 경지까지 자기 철학 사상까지 담아내죠.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김구 주석이 홍익인간 그건 뭐 문화대. 해방되고도 홍익인간을 많이 쓰는데 가만히 놓고 보면 그냥 내가 글씨 잘 쓰라고 홍익인간 쓴 게 아니라
36년간 나라가 망했다. 결국 사람은 지금 몸이 완전히 뭐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더 성성하게 살아난 게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정신이죠. 그러니까 글씨를 쓴다고 하는 것은 그냥 내 생각과 생활, 그 삶이 그냥 하나가 되는 거죠. 그렇죠. 삶과 예술이 따로가 아니고, 네. 신영복의 경우도 저는 선생님이 그런 맥락들이다. 그, 예. 예, 예. 논문에서 이제 대장간에서 칼만 계속 네, 예. 노리고 예. 칼 잘 만드는 것만 자랑하고 그거 어디에 써먹을지는 별로 고민하지 않거나 그건 중요하지 네, 않다고 네. 생각하는 게 지금 얘기하셨던 그 흔히 말하는 공모전 주류 그 서단에 있는 사람들의 그 가치관에서 약간 들어가 있는 그런 면이 있고 그러면 그 벼린 칼을 네. 어디 어떻게 써먹어야 예, 예. 어떻게 하는 것이 써먹는 것이냐 예. 라고 예. 하는 이제 질문을 여기 제가 이제 예. 선생님 글 올려놨을 때 네, 네. 사람들이 이제 네. 여기다 질문을 네. 다른 것 중에 그런 게 네, 있었어요. 네, 예. 어떤 게 써먹는 겁니까? 네. 아, 그래서 디자인만 아니 손잡고 예쁘게 하는 거야. 더불어라고 하는 이런 것이 써먹는 거죠. 예, 예. 그리고 여기 어두운 밤을 지키는 사람들이 새로운 태양을 띄어 올립니다. 사실 이 메시지 이걸 텍스트가 이용하셨어? 없으면 이거는 우리가 보통 보는 그냥 관념산수, 네, 우리 20세기 그 여느 동양 화가들이 할 수 있는 거지. 여기서 지금 어두운 밤을 지키는 사람들이 새로운 태양을 띄어 올립니다. 그러니까 이 신새벽을 이렇게 예, 완전히 다른 메시지. 그러니까 이 그림만 갖고 있는 메시지가 아니라 그럼요. 이 예, 예, 서가 예, 하나가 예. 되면서 네. 전혀 다른 그래서 저는 조형 실험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칼만 베르는 거는 조형 실험에 거치는 그렇죠. 조형 것이다. 실험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조형 실험을 그러면 현실에다가 갖다 넣어라. 여기도 이거 아마존 얘기죠. 얘기지만 예, 예. 이게 그 어떤 녹색 지옥이 아니다. 오히려 녹색의 희망이다 하는 거. 그렇죠. 예. 완전이죠. 사실 그러니까 음과 양이 우리가 따로가 아니고 음양이 하나다. 그게 태극이다. 사실 그래서 신영복 철학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보면은 그 아까 통자를 얘기했잖아요. 예. 그 신영복 철학의 그 통의 문제는 저는 그냥 그 어느 한쪽이 아니라 그 전부를 보는 거죠. 그 전부를. 그래서 정말 우리가 신영복의 어떤 사상 아니면 이 세기체 예술을 갖다가 우리 절반만 우리는 지금 향유하고 있었다. 오히려 지금일수록 신영복이 음과 양, 뭐 진보와 보수, 뭐 이런 모든 걸 다 아우를 수 있는 새로운 그 메시지를 가지고 신영복을 우리가 지금 다시 볼 필요가 있다.